네, 다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나가지고 방송을 켰습니다.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어렵네요. 어려워요. 방금 전에 영상 찍고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방송 켰어요. 방송하고 싶었는데 계속 못해가지고. 네, 제임님 안녕하세요. 바람이 많이 부는 날입니다. 그런가요? 저 아침에 잠깐 나갔다 오고 안 나가가지고 모르겠어요. 오늘은 좀 제가 할 게 많은 날이어가지고 일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바람 많이 불어요, 밖에? 오늘 뭐 미세먼지 되게 많다라고 얘기하던데 다들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제이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요즘에 방송을 잘 안 해가지고 오랜만에 방송 켰어요. 너무 또 안 하면은 좀 기다리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요즘 뭐 좀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는 게 많아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이은님, 저도 오픈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오픈 축하드립니다, 진짜. 어디에다 오픈하신 거예요? 오픈하기 전에 머리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오픈하고 나면 또 머리가 더 복잡해지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점점 풀려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복잡해지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조금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냥 괜찮으니까 하나씩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막 꼬여. 그래서 천천히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지금 사무실이고 보름 되신 거예요? 경남 양산에서. 제이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잘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요. 다 처음에 하면 어색하고 힘들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가는 건데 사실 하다 보면은 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몇 번 안내도 하고 계약은 아직입니다. 그렇죠. 이제 보름 정도 됐는데 보름 돼가지고 계약서 쓰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기존에 하신던 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직 너무 조바심 내시진 않으셔도 되고요. 천천히 하시면 될 겁니다. 저도 그래요. 되게 여러 번의 고비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대마다 그렇고 지금 유튜브라는 지금도 고비들이 계속 와요. 이거 그만해야 되나 안 되나 막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하나씩 하다 보면 풀려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떤 날은 그냥 포기한 날도 있고요. 뭐지?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못 읽는데 한자 이름은 읽을 수 없어요. 한자 이름 찬님, 찬님. 오픈하려고 하는데 지역 선정이 어렵네요. 그쵸? 되게 어려워요. 지역 선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유심히 보지 않으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제일 먼저 첫째로 하고 있는 게 강의를 만드는 일인데 사실 거의 다 만들어 놓고도 계속 수정을 하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되게 남는 거잖아요. 오랫동안 영상으로 남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더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전에 제가 전자책을 썼을 때도 그랬어요. 사실 쓴 거는 되게 빨리 썼단 말이에요. 내용도 그렇고 정리를 했었는데 이거를 완성도 있게 조금 올리려고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과정인데 지역 선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겠지만 조금 더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올렸던 영상들을 한 번씩 보시면은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찬이네 차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차로 가는 게 많네요. 차차님도 그렇고 저기 차 한자님도 그렇고 좋아요 다 누르세요. 좋아요 다 한 번씩 누르시죠. 저도 한번 누르겠습니다. 좋아요를. 제 거 좋아요, 셀프 좋아요 누릅니다. 저도 소금 경험 없이 오픈해서 1년 됐어요. 주위 부동산에서 많이 배워요. 2번 누르면 안 돼요. 2번 누르면 취소되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오픈하면서 겪었던 일들이라든지 경험들이 되게 소중한 자산이 된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나한테만 있다 보면 잊혀지는 건데 서로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도 만들고, 안 그래도 다음 주 정도에, 그러니까 12월 3일 날 모임을 조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소규모 모임이긴 하지만 이 모임을 조금 있으면 공지를 올릴게요. 그래서 뭐
서로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직 모임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기획을 하는지, 어떻게 사람을 모아야 되는지,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방송도 마찬가지거든요. 충분히 방송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에서 뭔 얘기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잘 몰라요, 저도. 그래서 그냥 계속 시도해보는 거죠. 고객분 오시고 집 마음에 들어 하는데 밀당이 힘들어요. 제이은님, 밀당이 힘들다. 사실 요거는 제가 조금 해줄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밀당이라는 게 관찰을 하는 부분도 있고 감정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떤 게 옳은지 그른지 혹은 어떤 게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미묘한 감정의 흐름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거 할 때 추천해드리는 영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그 슈츠라고 아세요, 혹시? 슈츠라는 그 미드가 있어요. 그 미드에 보면은 이 캐릭터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 보여요. 이 슈츠라는 미드가 뭐냐면은 변호사들이 법으로 싸우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이 법으로 싸워서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우선순위를 갖느냐, 감정적으로 어디를 우선순위를 잡느냐, 아니면 내가 주도권을 잡느냐, 혹은 다른 사람의 감정의 흐름을 읽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중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밀당이라는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진짜 복잡 미묘한 관계들이 있는데, 이 드라마를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되게 많이 되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슈츠를 제가 중개할 때 슈츠를 좀 많이 봤었어요. 되게 어렵거든요. 사람의 감정을 판단한다는 게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 드라마에 되게 잘 나타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있어요. 거기 어디지? 넷플릭스에 있어요. 넷플릭스라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되게 오래된 드라마였어요. 여기저기 있을 거예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예비 합격자라 구독하고 영상 보고 있습니다. 예비 합격자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제 구독자의 그 대부분 이제 올라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예비 구독자 분들이시죠. 예비 구독자분들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진짜. 쉬운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이런 거예요. 야, 공인중개사 시험이면은 그냥 좀 봐도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막상 보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또 이런 미묘한 게 또 있더라고요. 내가 30회차 이후에 본 사람들은 좀 20회차 이전에 봤던 사람들, 그러니까 25회, 26회, 27, 28, 29 이런 사람들은 좀 수월하게 합격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게 있고, 20회차에 합격했던 사람들은 10회차를 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을 하죠. 좀 수월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 우리 10회차 이제 그때 합격한 사람들은, 그 한 자릿수 합격한 사람들은, 저기 기출문제만 보면 합격하는 거 아니야? 서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했어요. 요즘에 30회차에 이상에 합격하셨던 분들이 약간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린 진짜 어렵다. 우린 진짜 열심히 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본 시험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해요. 다 그럴 거예요. 진짜 그 당시에는 되게 어려웠거든요. 시험은 다 어렵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3일날 개업하는 대표님이 계셔서 축하해주러 대전 가야 됩니다. 네. 아이고, 대단한 그게 아니라 서로 얘기하는 그런 거니까 너무 아니에요. 올해 합격 예정입니다. 저도 올해 합격 예정입니다. 차차님. 반갑습니다. 요즘에 이제 합격하셨던 분들이 이제 많이 보시니까, 그래서 제가 영상도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올리고 있죠. 네,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도 유튜브 마케팅을 해야죠, 유튜브를. 바로 오픈하시는 분들 대단하십니다. 맞아요. 이거 되게 용기 있는 일이죠. 근데 사실 그 오픈이라는 것 자체를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사람들은 한 90점 이상을 자기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90% 이상은 내가 준비가 됐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지 나머지 10%를 채우려고 하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40에서 50% 정도를 채우는 것 같아요. 오픈 준비하거나 아니면 창업을 준비할 때는 내가 한 50% 정도만
찾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50%는 일을 하면서 채워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의 준비가 안 됐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오픈을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안 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50점인 것 같아요. 50%가 그 선인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냥 사람들한테 상담을 좀 할 줄 아는 것 같아. 아니면 계약서를 이제 볼 수 있어. 이 정도만 돼도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집 보고 그냥 가시는 분들 연락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좀 지나서 연락해야 할지, 여쭤야 할지. 네.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누군가 기다려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은 좀 연락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이런 감정선을 좀 찾아야 되는데 진짜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나는 하나도 모르겠어. 연락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이라고 하면은 기다릴 바에는 연락을 하세요. 그게 낫습니다. 아예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기다리지 말고 연락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답답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연락하지 말았어야 되는구나, 아니면 연락했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감정선을 알겠다, 그리고 나는 이런 방법들로 기다려야겠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기다리셔도 되는데,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요. 전 젬병인 것 같아요. 전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라면은 연락하세요. 그냥 만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연락해보고 얘기해보고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버트농 영상 추천합니다. 저도 추천합니다. 제 영상을 추천합니다. 제가 영상 찍을 때 되게 간절한 마음으로 찍었거든요. 이게 꼭 도움이 되는 영상을 찍어야겠다, 도움이 되는 영상을 찍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찍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묻혀 있는 것 같아요. 투박함 속에서도 진실성? 그러니까 진짜로 뭔가 말해주고 싶다라고 했던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 영상들을 보고 다시 찍으려고 해봤어요. 근데 그런 감정이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감정이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달라졌어요, 느낌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든지 이렇게 막 끌어사야지. 그래서 제가 옛날 영상을 가지고 편집을 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진짜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그 영상 찍을 때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떨면서 찍었거든요. 떨렸어요. 되게 많이 떨렸어요. 지금도 영상을 찍을 때 약간 긴장을 하기는 하죠. 아예 없지는 않겠죠. 근데 그때만큼 떨리지는 않거든요. 그때는 진짜 한 컷 한 컷을 다 떨어가면서 찍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찍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좀 색깔이 점점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제 영상 보시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느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옛날 영상 보면 되게 촌스럽고 지우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고 되게 그 영상이 좋더라고요. 진짜 이런 마음을 했구나, 그리고 변함없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여전히 방송은 잘 못하지만 여전히 방송 못하지만 옛날 제 방송은 저한테는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뭘 원하는지는 알겠다, 약간 이런 느낌? 이런 것 좀 있어요. 중개하시는 분들도 아까 전에 잠깐 얘기하셨지만 만나고 간 손님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정을 좀 해야 돼요. 되게 중개사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게 감정적인 부분들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난 저 사람한테 진짜 좋은 집을 중개해 줄 거야, 진짜 괜찮은 집 해줄 거야, 우린 진짜 친해졌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안 됐을 때 와르르르 무너지거든요. 몇 달 일하다 보면 그런 거 느껴져요. 진짜 사람이 너무 힘들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이거를 인정하게 되면은 되게 일이 쉬워져요. 나는 최선을 다한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저 사람이 알아준다면 좋지만 알아주지 않더라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망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처음에 저도 그랬거든요. 일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손님 만나고 그냥 가고 막 그런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나랑 계약을 안 해? 내가 잘 못하는 건가? 아니면 저 사람은 진짜 집만 보러 온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중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대충 해야겠다. 나는
대충 손님 보여주고 집 몇 개 보여주고 계약한다 그러면 하고 안 한다면 말아야지 이렇게 했는데, 딱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손님을 만나자마자 계약률이 쭉쭉쭉쭉쭉쭉 떨어져요. 그냥 눈에 띄게 떨어져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행동을 했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렸어요. 다시 쭉쭉쭉쭉. 아, 아니다,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걸 사실 꼭 경험해봐야 아는 것들이어가지고 얘기한다라고 해가지고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 저 사람 하는 말은 그냥 그런 말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누군가한테 시기 한 대 맞아보면은 그때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약간 이런 거 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 줄 때는 뭐 그럴 수 있지, 이런 거 느꼈는데, 에이 내가 이제 막상 겪고 나면은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란날님, 소속 중개사로 몇 달 정도 일하고 개업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창업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하는 게 좋죠. 시행착오를 다른 데서 겪으면 되게 좋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하면 몇 달 동안이라도 해보시면은 훨씬 좋은 경험이 되실 겁니다. 그 직원으로 있으면서도 배우는 것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창업을 하셔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취업을 하기 좀 어려운 상황들이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아니면은 취업을 해도 소용없는 곳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지 않고 네가 알아서 해,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이런 곳들은 사실 가서 일을 해봐야 그 시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뭐 창업을 꼭 먼저 해볼 필요는 없겠죠. 취업을 해보고 창업을 해보는 게 훨씬 좋은 경험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직원을 뽑을 때 실제로 뭐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놓고 알려주거나 공부를 시켜주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들어갈 수 있는 일이거든요. 제가 정리를 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자료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정리하는 데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직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일할지 모르는 직원을 위해서 이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그 커리큘럼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는 사실 거의 어려운 일이죠. 이건 사장님이 성향인 것 같아요. 어떤 사장님들은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가르치고 빨리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반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잘 가르쳐 놓으면 다른 데다 창업을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난 안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 네가 알아서 했으면 좋겠어. 네가 잘했으면 좋겠어. 약간 이런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쁘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죠. 개인의 성향이니까. 요즘 시대에 유튜브는 필수인 것 같아요. 유튜브 하면 좋죠. 유튜브 하면은 되게 좋아요. 여러 가지 방법들도 되게 많이 쓰이고, 사실 유튜브를 통해서 매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손님이라든지 이런 연락들도 되게 많이 오는데, 제가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 도움이 되냐 물어보면은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직원들을 뽑아서 제대로 요땅 할 것 같으면 유튜브를 많이 활용할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유튜브라는 게 막상 해보면 알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일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약간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한 번 정도는 도전해보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장비를 사놓고 영상을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찍어 놓고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다라는 것들을 조금 알고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좀 더 좋은 많은 내용들이 나올 거고 해서, 유튜브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블로그도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지만, 지금은 유튜브도 저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약간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일인 것 같아요. 유튜브를 하면서 새로운 많은 일들을 하게 되고, 저보다 더 많은 구독자를 가지신 분들이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의 초대도 받아보고, 그런 분들이랑 소통도 해보고 이야기도 해보면서 약간 느끼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현업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저를 좋아하는 중개사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분들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것도 되게 소중한 시간이 되고, 그래서
저는 되게 만족스럽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시간 많이 걸려요. 찍고 편집하는 게. 그쵸. 찍고 편집하는 게 정말 많이 걸리고, 그 찍을 때까지의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욕도 되게 많이 들어요. 예. 사실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만두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중간에. 그만두는 이유가 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게 일을 해서 올렸는데 좀 잘 못 만들 수도 있잖아요. 아니, 매번 잘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잘 못 만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악플도 되게 많이 달리고, 제 영상 같은 경우도 악플이 되게 많이 달리거든요. 근데 악플이 뭐 못생겼다도 있고 막 되게 많아요. 뭐 그런 것까지, 예. 뭘 그런 것까지 이런 게 좀 있어요. 블로그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저 블로그 하는데 시간 많이 썼어요. 많이 걸립니다.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보이는 부분만 많이 생각을 하는데, 너 뭐 유튜브 올리는데 너 찍는데 몇 분 안 걸린다며, 편집하는데 몇 분 안 걸린다며,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찍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너 일 별로 안 하지, 막 뭐라 하거나 그러는데, 사실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대중 없이 일하는 것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12시 전에 끝내려고 노력을 해요, 항상 일이 예전에 12시 넘어간 적도 너무 많으니까 무조건 12시 전까지만 일하기로 저와의 약속을 하는 거죠. 현숙님, 매번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봐주시면은 진짜 고마워요. 되게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도 약간 보람된 게 뭐냐면은, 저는 그냥 영상을 올리고 그냥 유튜브를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맙다는 얘기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그런 감정들이 되게 많이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나를 되게 좋아해 주는구나, 이런 게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가 되게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을 그만큼 올리는데 제가 해야 되는 일은 거의 일주일에 거의 뭐 직장인들이 일하는 만큼의 노동력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 컨티를 짜는 것도 그렇고, 스크립트를 쓰는 것도 그렇고, 뭐 기획을 하는 것도 그렇고,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 부수되는 부분들로 만든 것도 그러는데, 그러기에 비해서 조회수가 되게 많이 높지 않으면은 이걸로 뭔가 수입을 얻기는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게 누군가가 눌러준 좋아요 같아요, 진짜. 나를 좋아해 준다라는 그 뜻이 되게 저를 재밌게 만들어줍니다. 이 일이 재밌다 라고 판단이 되면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90%가 재미없는 일인데 한 10%가 재밌는 일이에요. 그래서 할만합니다. 부동산 일도 그래요. 90% 일이 겁나 재미없는 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10%가 정말 재미있는 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되게 좋아서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거절당한 일이 뭐 그렇게 재밌겠어요. 근데 거절 이거 하겠게요. 약간 요거에서 희열을 느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절 받으려고 중계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안 한다. 근데 그 한 번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거절해보니까 거절 당하는 느낌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개사들한테 되게 중요한 감정이, 거절을 거절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마인드셋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정을 계속 단단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이 했던 거절이 나한테 되게 기분 나쁘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거든요. 아니 뭐 싫어할 수도 있잖아, 약간 이런 마인드가 되게 좋은 거죠.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이제 막 실방 알림을 받습니다. 지각했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이게 실방에 알림이 오나 봐요. 되게 감사하네요. 알림까지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만나본 분들은 그래요. 저보다 일을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다. 그러니까
그 잘 된 사람들을 보면은, 아, 쟤 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능력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는 건데, 진짜 운과 능력으로만 잘 된 사람은 한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운도 어느 정도 있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그 운을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굉장히 많이 무시당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무시를 당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약간 그런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보면은 계속 습작이라는 걸 만들어내잖아요. 실패하고 하는데, 저는 그 실패하는 제 모습이 되게 좋아요. 왜냐면 저는 이런 일을 하는 걸 원했었는데, 워낙 이렇게 뭐 재능도 별로 없기도 하거니와 잘할 줄도 모르니까 안 했었는데, 제가 하고 싶긴 했거든요, 마음속으로. 그런데 하고 나니까 왠지 그런 멋진 사람들처럼 내가 일을 하는 것 같아서 막 이렇게 실패하고 고뇌하는 내 모습이 되게 괜찮은데? 좀 좋은데? 약간 이래요, 저는. 저 내일은 거기 놀러 가요. 그래서 오늘 바쁜 것도 좀 그런 것 같아. 내일 놀러 가야 돼서. 내일 놀러 가니까 바쁩니다. 좋으시겠다. 놀러 가시고. 조심히 다녀오세요, 선생님. 네. 좋습니다. 놀러 가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 사실 그 여행 가거나 놀러 다니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한 곳에 그냥 있는 걸 더 좋아하는데, 그래도 약간 설레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너 갈래 안 갈래 그러면, 여행 갈래 안 갈래 그러면 안 가는 쪽을 누르고 싶어요. 사실 조금 귀찮거든요. 되게 힘들기도 하고 귀찮아요. 뭔가 패턴을 또 깬다는 게. 근데 분명히 가면은 즐겁고 가는 길도 즐겁고 할 거니까 약간의 설렘이 있는 것 같아요.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성향이. 저는 약간 마인드가 그런 거거든요. 어디 가보고 싶다. 뭐 피라미드 보러 가고 싶다. 오로라 보러 가고 싶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제 마인드는 뭐냐면은, 아니 뭐 굳이 그것까지 꼭 살면서 다 봐야 되냐? 약간 이런 마인드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예요. 아니 안 본 사람이 더 많을 거 아니야. 그럼 꼭 다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나 하나쯤은 좀 안 봐도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마인드라서 여행 가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분명히 설레이거나 좋아하는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면 되게 재밌고요. 열심히 사는데 여행 좀 자주 다니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저는 많이 다닙니다. 주말마다 스트레스 풀러 다녀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성향이 좀 다르더라고요. 여행을 가서 이걸 푸시는 분들이 있고, 저는 요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약간 스트레스가 풀리는 타입인 것 같아서 되게 좋아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게 성향이 다른데, 그 가기까지의 거부감이 되게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 때문에 반드시 가기는 하는데, 너 좋아해? 그러면은 조금, 굳이 내가 프랑스까지 굳이 갈 필요 있을까? 에펠탑을 내가 꼭 봐야 할까? 약간 이런 마인드는 좀 있어요, 사실. 네. 꼭 바다에 발을 담가야 할까, 내가? 약간 이런 느낌? 저도 이제 못한 여행을 다녀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여행 많이 다니시면 좋아요. 여행에서 힘을 얻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는 그런 느낌이 되게 좋아가지고 여행을 되게 많이 다녔는데, 다녀보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나는 주변을 좀 더 좋아하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지. 여행은 되게 색다른 변화를 주는 것 같아요. 저는 누군가가 이벤트를 되게 좋아해요. 저 스스로가 이벤트를 좋아하는 게, 지금까지 안 만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만나는 모임이 있다든지,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해볼 수 있는 작은 기회가 생긴다든지 이러면은 사실 대부분은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인터뷰 들어오는 것들도 대부분 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저랑 색깔이 안 맞는 분들은 그냥 거절을 하기는 해요. 근데 대부분 웬만큼 이제 인터뷰하거나 얘기하는 건 하려고 하고, 얼마 전에도 그런 것 같더라고. 무슨 인플루언서 모임인가? 뭐 이런 걸 한대요. 그래서 초대를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 그래서
좀 와줄 수 있냐 그러니까 뭐 흔쾌히 가겠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게 되게 두근거려요. 그런 인플루언서들을 만난다고 하는 게 되게 두근거립니다. 저도 궁금해요. 그 누군가가 저를 초대해 주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되게 궁금하고, 사실 많이 만나러 다니고 싶은데 인터뷰를 하러 가기에 시간을 제가 빼야 되는데 요즘에 그럴 시간이 조금 없었던 것 같아요. 여행은 여럿이 다니면 재밌더라고요. 차님 여럿이 다니면 재밌겠죠. 근데 제가 친구가 별로 없어요. 같이 다닐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가슴 아픈 얘기네요. 해피해피님, 얼마 전에 거절과 노쇼가 많고 일이 잘 안 되고 답답해서 일하다가 등산 갔어요. 그쵸. 이게 사실 식당가의 노쇼랑은 다르게 우리는 그냥 노쇼가 되게 많죠.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거절도 되게 많이 받고, 사실 이게 거절도 되게 화나는 거절을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힘들어요. 안 힘들다가 아니라 조금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지. 저도 되게 화도 많이 내고, 다이어리 많이 적어 놓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복수의 칼날을 갈죠. 복수의 칼날 갈아야 돼요. 근데 이게 복수의 칼날을 딱 갈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무뎌져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러면 그걸 다시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반성을 해보고 하는 거죠. 저도 친구가 몇 없는데 중개사 하기 좋은 성격인 것 같아요. 차차님 이거 말 되게 잘했다.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친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성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중개사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친구가 별로 없는 사람들은 뭐 방해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만약 내 일이 되게 재밌고 즐겁다라고 하면은 방해할 일이 없어요. 방해할 일이. 나는 1년에 모임이 없거든요. 연말 연시에 바쁘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저는 하나도 안 바쁘거든요. 진짜 한 개도 안 바빠요. 저는 1년에 일단 모임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참석하는 모임은 하나도 없고, 비간헐적으로 가는 것들이 있겠죠. 이제 초대받아서 간다든지 아니면 누구랑 만나서 약속을 한다든지 이런 것만 있지, 정기적으로 만나서 하는 뭐 개모임이라든지 어디 동창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1년에 정기적으로 만나야 되는 약속이 한 번? 한 번 정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당시 친구들이랑 약속을 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 정도지 모임은 아예 없거든요. 그러면 나는 스케줄이 틀어질 일이 거의 없어요. 친구가 없다는 거, 일을 되게 잘할 수 있다. 조건이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일이 다 그래요. 만약에 제가 친구가 되게 많은 성격이고 모임이 되게 많은 성격이었다면은 아마도 유튜브도 중간에 끊어졌을 수도 있겠죠. 바쁘니까 이때는 좀 잠깐 못하겠지, 약간 이런 건데,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아요. 아무도. 집중할 수 있게 놔둡니다, 저는. 이게 참 우리 다들 비슷한 성향의 사람인가요? 차차님도 그렇고, 차님도 그렇고, 제이님도 그렇고, 혼자 성격이 사무실에 있는 게 맞는 성격이다. 예.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저도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혼자 있는 걸 되게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을 할 때도 혼자 일을 했을 때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일을 크게 키우거나 할 때는 결국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건 아는데, 뭔가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집중해서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랑 같은 공간에서 일을 잘 못하더라고요. 행복이님, 저도 친구가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친구가 없네요. 차님만 친구가 많네요. 차님만. 제이은님, 전에 직장 다닐 때 사무실에서 협업이 좀 힘들었어요. 혼자가 편해요. 사실 저는 이런 게 조금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녀도 그렇고 사람들이랑 뭔가를 하는 것보다 혼자서 이제 아이디어를 짜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걸 저는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저 같은 성향의 사람들은 혼자서 일을 했을 때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같이 있으면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러면 저번에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아이 성향도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내가 일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뭔가 만들어낼 때 그런 거지, 사람을 막상 만나서 얘기하거나 그럴 때는 저 나름대로 되게 잘 친해요. 되게 많이 친하고 잘 친하고 손님들이랑 공감도 잘하고, 예, 있습니다. 누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번에. 댓글이 좀 달렸어요, 저한테. 제가 고객을 어떻게 부르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고객의 이름을 물어봐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객의 이름도 안 물어보고 만나는 거예요? 그냥 집만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기계적이잖아요, 그러면. 저라면은 그런 사람한테 계약을 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컨텐츠를 써가지고 올리고 있거든요. 중개 심리학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써가지고, 네, 올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글이 모이면은 공지에 알려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좀 해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공부를 따로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하씨 아저씨, 이번에 34회 2차 보고 작년에 1차는 합격했고 가채점상으로 합격인데 그래도 불안한 마음으로 다음 주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합격하셨네요. 합격하시죠, 당연히. 이거는 보통은 틀리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합격하실 겁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이제 딱 이맘때쯤에 들었던 생각이, 내가 수험번호를 제대로 썼나? 이게 생각 안 나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났는데 그 생각에 꽂혀가지고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근데 안 썼을 리가 없잖아요, 수험번호를. 보통 안 쓸 리가 없잖아요. 근데 안 쓴 것 같은 거예요, 계속. 그 생각이 너무 반복돼가지고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는데, 아니야 하면서도 그 끝에 약간 남은 여운이 계속 남아가지고, 혹시 안 쓸 수도 있나? 안 쓸 수도 있냐? 그러니까 평생 살면서 여러 번의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학교 시험이라든지 수능 같은 걸 봤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러면은 한 번도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그걸 가지고 막 돌리게 되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잘못 써가지고 밀려 쓰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러면은 보통 알더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맞아요. 그 하씨 아저씨님처럼 계속 불안해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다들 그럴 거예요. 합격점을 맞으신 분들 중에서도 야, 나는 무조건이지 라고 허세 떨어도 술 먹고 나면 막 불안하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이라는 거 자체가 사실 1년 동안 준비하신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1년 이상 준비하거나 1년 가까이 준비하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간이 짧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불안감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행복이 님도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하면 되게 좋죠. 할 것도 많이 있고 할 수 있는 것들도 많고, 저는 일의 형태가 바뀐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 아이템들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 내가 일을 할 수 있을 때 요 땅 해가지고 지금의 것들을 분출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을 또 진행을 해봐야 되겠죠? 버튼홍님, 오프라인 강의 있으실 때 참석해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저희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일단 12월 3일 날 제가 작은 모임을 하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12월 3일 날 올라갈 공지를 조금 이따 올릴 건데, 그거 말고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준비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프라인에서.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처음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내용은 다 준비를 했으니까 그럼 강의를 해볼까? 할까? 막 이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빠르면 다음 달에 시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못할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이님, 오프라인 강의
3일 날은 그냥 이제 모여서 얘기하는 거 좀 같이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강의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서 이렇게 좀 차려가지고 칠판도 좀 하나 살까 생각하고 있어요. 화이트보드 하나 사가지고 하든지. 저는 약간 그게 좋더라고요. 제가 파워포인트를 꼭 만들어가지고 주는 거 하는 것보다 설명을 하면서 하는 게 조금 더 재밌는 것 같아서 재밌어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조금 생각을 해서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실물을 말해드리거나 알려드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속에 그 자신감들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올려드리고 싶어요. 약간의 내용만 알아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나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사실 정보나 강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사람들한테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광역시입니다. 주변에 재개발 대단지 입주장 시작했고 상가에 생긴 사무실 보면 워크인 손님들도 많아서 저도 오픈하고 싶은데 월세도 무섭고 왕복 7차선 사거리 대로변 코너에 오픈하면 어떨까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사용대차입니다. 광고만이 살 길이겠죠? 이거는 사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시행착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이게 입주장 시작한 데들은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광고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무작정 광고를 한다고 광고가 되는 게 아니라 광고를 잘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방법을 알고 꾸준히 사용을 하고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 광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 보니까 물량으로 밀어내는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개인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이걸 맞추려면 정말 미친 듯이 물량을 쏟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제 살 깎아먹기 식의 방법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처음 시작하시는 거라면 저는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하시게 되면 꼭 참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하려면 큰 물에서 놀아야 한다는데 전 작은 지방입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성공하려면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약간 큰 시도를 할 수는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근데 지방에서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그 가능성을 열어두면 되게 좋은 방법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주비행사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막 우주비행사가 되는 꿈을 꾼다라고 하면은 사실 서울이나 인천이나 아니면은 뭐 창원이나 양양이나 뭔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봤을 때 그렇잖아요. 어린애들이 꾸는 꿈은 당연히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우리 지역은 작지만 우리 지역은 서울에서 멀지만 할 수 있어. 공부 잘하면 서울대 갈 수 있고 네가 꿈꾸던 우주로 갈 수 있는 우주비행사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이제 반대로 보고 나를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는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못해. 나는 여기 지방이니까 잘 못해. 나는 공부 머리가 없어서 못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이 있고 그 방법을 찾으려고 생각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되게 많이 보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은 실패를 실패로 안 받아들여요. 누가 봐도 실패한 건데 잘못된 건데 이렇게 하면 됐구나. 다음번에 이렇게 해야지. 약간 이런 식의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방법들을 믿어요, 그냥.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고, 오프라인 강의 꼭 듣고 싶네요. 뭐, 참석해 주시면 얼마든지. 맞는 말씀,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 요즘 안 된다던데 라는 마음을 하면은 안 되고,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만약 유튜브를 하는데 우리가 지방이라는 게 한계가 될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행복이님은 잘 하실 겁니다, 반드시. 내년부터 공인중개사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소공부터 시작해보고 싶은데 나이도 있고 해서 바로 개공으로 시행착오를 하고 오픈해야 하나 고민이에요.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만약에 뭐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취업을 해보고 어느 정도의 경험을 해봐도 좋아요. 좋은 방법인데 그게 굳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바로 창업을 하더라도 그렇게 큰 위험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야, 우리 1시간을 얘기했네요. 그냥 켰는데 1시간 정도는 얘기할 수 있구나.
평소에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닌데, 말을 시작하면 많이 하는 타입인가 보네요, 제가. 물이 없어. 목이 아프네요. 아무튼 오늘 다들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시간 나면은 오전, 오후 아무 때나 좀 방송을 켜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튼 오늘 다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놀러 갔다 와가지고 어떻게 놀았는지 또 얘기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